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경아는 자신도 극심한 통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친구의 안부를 걱정하며 길을 나섭니다. 경아는 목공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입원한 친구 인선의 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이 조난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눈부라치는 제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미약한 개인이 역사를 바꿀 수 있냐고, 어떻게 힘없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하지만 한강의 작품을 읽은 우리 독자들은 압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음을. 소년이 온다의 5.18 광주, 작별하지 않는다의 4.3 제주, 누구도 고통 없이는 마주할 수 없는 트라우마의 시간을 한강은 끝까지 대면합니다. 그들의 상처는 개인만의 상처가 아니라 역사의 트라우마이며 집단적 트라우마입니다. 한강 작가가 오랫동안 품어온 이야기, 쉽게 쓸 수 없었던 이야기, 쓰면서 몇 번이나 멈춰야 했던 이야기, 그것은 제주 4.3 사건입니다. 1948년 4월 3일 미 군정식이 좌익 세력의 무장봉기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제주 주민 수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오랜 시간이 지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두 친구 경아와 인선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경아는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국가폭력에 관한 책이었고 그 작품을 쓰고 난 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경아는 너무 많은 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는 사람, 세상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 안의 죽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인간에 대한 믿음, 세상이 괜찮다는 믿음, 자신이 괜찮다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인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새를 돌봐달라는 인선의 부탁을 받고 경아는 무작정 집을 나섭니다. 이런 우정이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경아는 글을 쓰는 작가이고 인선은 영상을 찍고 목공을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목공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겪은 인선은 고통 속에서 절친한 벗인 경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새를 부탁합니다. 경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선의 새를 돌보러 갑니다. 인선의 새를 돌보기 위해 인선의 집을 찾은 경아는 마침내 인선의 어머니가 겪어낸 제주 4.3 사건이라는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인선의 집에서 경아는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온 가족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아버지와 부모와 동생을 한날 한시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로 언니와 둘이 남겨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와 함께 학살 이후의 시간을 살아내며 오빠의 행적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쳐 끝까지 포기하기를 택하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고요한 싸움이 폭설로 고립된 외딴 집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아래 떠오릅니다. 인선의 집에서 경아는 마침내 4.3 당시 어린아이였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이웃을 잃었습니다. 마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4.3은 오랫동안 금기였습니다. 기억하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인선에게 전해졌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 이름 붙여지지 않은 슬픔들, 작별하지 못한 것들, 인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화와 인선 이 두 사람은 오랜 친구입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가 그리는 우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따뜻하고 밝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것입니다. 서로의 어둠을 아는 사이,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서로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를 많은 설명 없이도 저절로 보듬어주는 사이. 경화와 인선의 우정은 바로 그런 한없는 따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경화는 친구 인선의 집에서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이야기, 1948년 제주 4.3 사건을 겪어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한강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상처의 한가운데까지 용감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15살 소년 동호는 모두가 집에 가라고 등을 떠미는데도 목숨을 걸고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끝까지 도청을 지켜낸 사람들은 총을 잡고는 있었지만 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서로의 곁에 끝까지 있어줌으로써 민주주의 이상의 그 무엇을 지켜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경화와 인선도 자신을 둘러싼 억압적인 환경에 맞서 싸우면서 끝끝내 나다움을,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맞서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침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미약한 개인이 아님을, 얼마든지 역사의 흐름에 맞서서 싸우고 타인의 아픔을 쓰다듬고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임을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이 아름다운 문장처럼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아무것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정교한 형상을 펼친 눈송이들 같은 수백 수천의 순간이 동시에 반짝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모든 고통과 기쁨, 사무치는 슬픔과 사랑이 서로에게 섞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동시에 거대한 성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빛나고 있다. 고통과 기쁨, 슬픔과 사랑이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간직한 채로 거대한 별자리를 그리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 이 불가해한 신비로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는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생각하면 고통 속에서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경화와 인선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4.3 사건을 겪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인선은 괴로웠지만 인선은 끝내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픔을 이해하려 하고 경화는 그런 인선의 아픔을 이해하려 합니다. 한강 작가의 주인공들은 집단의 폭력, 권력자들의 횡포,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의 무관심에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독자에게는 그들의 끈덕진 저항이 바로 감동의 원천이 됩니다. 상처받은 자들은 결코 가만히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이 바로 한강 문학의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처럼 묵직하고 든든하게 음악이 끝나도 가장 길게 남는 여운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포물선을 그립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항상 트라우마의 한가운데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전 세계 독자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은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인간의 용기에 관해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한가운데서 결코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인간의 아름다움. 우리는 바로 그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필요로 합니다. 현실에서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상처받는 우리들은 문학작품 속에서 나보다 더 낫게, 나보다 더 용감하게 투쟁하는 주인공들을 만남으로써 용기라는 이름의 빛나는 진통제를 처방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와 작별합니까? 놓아주는 것인가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것인가요? 한강 작가는 말합니다. 작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기억하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장 깊은 아픔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평생 혼자 안고 있던 것을 알려고 했을까요? 그 아픔을 물어봤는가? 들으려 했는가?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그것을 묻게 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한강의 문장은 빠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오래 남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내려서 쌓이는 눈처럼. 눈은 이 소설에서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눈은 기억입니다. 쌓이는 기억, 덮이는 것들, 하지만 봄이 오면 녹아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새하얀 빛. 한강 작가의 소설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아오는 빛,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 그것은 바로 희망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겠지요. 그 모든 아픔을 겪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빛. 아파하는 서로를 향한 무한한 염려와 사랑과 공감에 비칩니다. 경아와 인선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 친구의 새에게 밥을 주는 것,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는 것, 눈 속에 혼자 있지 않게 해주는 것. 이렇게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한, 부서지는 몸, 침묵당하는 목소리, 지워지는 이름, 그것을 다시 쓰는 것, 다시 말하는 것, 다시 이름 붙이는 것. 한강 작가의 소설을 관통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문학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작별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바치는 소설입니다. 이름 불려지지 못한 사람들,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 작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억하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작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어둠 속에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잡힐 때까지.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밀어진 누군가의 따스한 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던 것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당신이 차마 작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사랑과 우정을 간직한 따스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